네, 마감 시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 오늘은 양시장이 동반 반등했습니다. 우선 주말 사이 WTI 가격이 5% 넘게 반등하면서 경기 민감 대형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어줬고요. 이와 함께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도 크지는 않았지만 작은 모멘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보이면서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 바탕으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90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종가 장중 저점 부근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7% 상승하면서 1902.6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1912포인트 넘게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흐름 많이 약해진 채로 거래 마친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급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다만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기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은 모두 338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 쪽에서도 1,461억 원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1,734억 원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상황입니다.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가장 강했던 섹터는 건설업종이었습니다. 3% 넘게 급등을 했고요. 화학이나 증권, 기계나 전기전자처럼 경기 민감 섹터가 일제히 1% 이상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밀렸던 쪽에서는 섬유 의복 업종, 내수 섹터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고요. 종이 목재 업종도 오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은 2.9%, 비금속 광물 업종이 1.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은 지수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골고루 강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그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2.05% 상승했고요. 134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현대차가 사들인 삼성동 한전 부지의 개발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대감 바탕으로 0.8%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밀렸습니다. 최근 외국인 쪽에서 연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지금 닷새 연속 큰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도 0.95% 하락을 했고요. 47,0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을 보면은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크게 작용을 했고요. 삼성 SDS와 제일모직도 2에서 3% 밀렸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이 1%대, 신한지주와 SK텔레콤,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이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역시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었습니다. 유가가 반등하면서 이들 종목들 오늘 반등을 넘어서 급등 시세를 연출했는데요. 우선 지난 주말 WTI 가격은 5.28% 반등하면서 이제 배럴당 48달러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바탕으로 가장 강했던 쪽은 역시 정화조, 정유화학 조선주들이었습니다. 정유 섹터에서는 오늘 S-오일이 가장 강했는데요. 10% 넘게 급등하면서 53,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어서 8.1%, GS가 3.6% 정도 상승했습니다. 화학 섹터에서는 롯데케미칼과 하나케미칼이 5%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특히 조선업종이 강했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11.2%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9.09%, 현대중공업도 8.95%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설주들입니다. 건설주들, 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떨어지면서 역시 여기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바탕으로 오늘 건설주들 동반 강세였는데요. 특히 고려개발이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GS건설이 9.7% 급등했습니다. 현대산업과 현대건설, 삼부토건 등도 4에서 5%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으로는 상승폭이 아주 미미합니다. 0.09% 상승하면서 장중 저점에서 거래 마쳤고요. 577.9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에 1% 넘게 상승하면서 580선 이상으로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은 역시 힘이 많이 빠진 채로 거래 마친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유가증권 시장보다도 더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개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모두 710억 원의 순매수세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380억 원, 기관은 280억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업종별 마감 상황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강했던 업종으로는 정보기기나 컴퓨터 서비스, 금융 섹터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와 화학, 운송업종, 정보기기 업종 등이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밀렸던 쪽에서는 종이목재 업종이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도 오늘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크게 밀린 쪽은 종이목재 업종으로 2% 넘는 낙폭을 기록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도 1.3% 밀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형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먼저 강세를 보였던 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파라다이스가 장중에 큰 등락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여기서 이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2곳을 새롭게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1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중 계속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0.2% 소폭의 상승세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올랐던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0.6% 정도, 메디톡스가 0.25%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CJ ENM이 다소 강했습니다. 미얀마에 콘텐츠를 수출한다는 소식 가지고 오늘장 2% 이상의 강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카카오가 1% 가까이 밀렸고요. 컴투스와 이오테크닉스는 2% 이상, CJ 오쇼핑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의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 이 투자 활성화 대책에 기대감이 컸던 종목들 오늘 반짝 약발에 그쳤습니다. 우선 카지노주들 중에서 상승 마감한 종목은 GKL 정도밖에 없는데요. 오늘 4%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JB 어뮤즈먼트는 오히려 하락 전환하면서 2%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관광 쪽은 그나마 강했습니다. 이 호텔 신라가 2.9%, 모두 투어가 5% 넘게 올랐고요. 하나투어는 결국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에 약세 기록했는데요. 이 장중에 반등을 성공하면서 오늘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과 현대산업, 서부T&D 등은 용산개발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인데요. 특히 롯데관광개발이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코스닥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자면 오늘 IT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소재 쪽 종목들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업황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은 AD테크놀로지가 11%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4흘 연속의 상승세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성FA와 오킨스전자 등이 9%대, 유니테스트와 램테크놀로지, 넥스트칩과 마이크로컨텍솔 등은 6에서 7% 강세를 보였습니다. IT 섹터에서 오늘 또 강했던 종목들이 있다면 바로 무선 충전 관련주였습니다. 캠트로닉스가 상한가, 크로바이텍이 6%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RF텍도 오늘 장중에는 강했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14%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129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르게 하락세를 늘려갔고요. 결국에는 4.5% 정도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은 현물 대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물 지수 지금 1% 넘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횡보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선물 3월물입니다. 현재는 1.23% 상승하면서 246.2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8,830계약으로 장중 고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거의 6,000계약 정도, 개인 쪽에서는 3,000계약 정도의 순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